네, 현대차증권의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그런지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흐름도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일단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좀 분위기를 개선해주는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학회를 발표하는 이제 행사는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들과 바이오텍 그리고 뭐 각 규제 당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M&A를 이제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아쉽게도 국내 9개 기업이 공식 초청을 받았고 아무래도 공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나오진 않아서 미국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10월 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5% 미국에서 찍어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까지 지금 쭉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나 뭐 XBI ETF 같은 것들도 지금 박스권 고점을 뚫고 JP모건을 기점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준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뚫고 더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쉽게도 이번에는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해서 좀 약세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구원님의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또 인수합병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 합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을 해주셨는데요. OCI그룹이 한미약품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사실상 태양광 기업으로 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인수 소식이 저는 좀 생소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에서 이종합병은 굉장히 사례가 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전통제약사하고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이 합쳐지는 부분 때문에 단기의 시너지는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성기 회장이 이제 별세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송영숙 회장과 그 밑에 있는 자녀 세 분께서 이제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이런 명목으로 이번에 한미사이언스 지주사 지분을 매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OCI 입장에서는 한미약품을 좀 그래도 크게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싸게 샀다는 이런 이제 시각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미약품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어떤 R&D나 연구 역량 같은 데 좀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좀 부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OCI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좀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의지가 수혈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OCI 모두가 이제 좋아지는 이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OCI 한미약품에게 뭐 각각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여유 있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OCI 입장에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자체가 영업이익을 40%나 가져다주는 굉장히 주요 사업이고 중국하고의 이제 단가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캐펙스를 투자해놓은 부분이 아무래도 현금 흐름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높으나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미약품하고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 한미약품 측에서 발생되는 연 현금 흐름이 한 2천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OCI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시너지가 있는 부분이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이제 통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역량이 이제 상승된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지금의 본업에서의 시너지를 단기적으로 좀 급등시킬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화학회사와 제약바이오 기업이 합쳐져서 이제 장기적인 성과를 두고 이제 통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좀 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삼성이나 SK, 뭐 LG 이런 CJ 같은 대기업들만 제약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OCI나 또는 오리온 같은 중견 기업들도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제 미래의 성장 산업은 결국 바이오다라는 거를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사실 뭐 삼성과 SK 대기업만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뭐 OCI라던가 오리온들이 인수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성장을 제약바이오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일까요? 레고캠바이오 오리온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태양광에 이어서 이번엔 초코파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도 사실상 바이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OCI처럼 단기적인 시너지 일으키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고캠바이오가 지난 12월 달에 글로벌 빅파마의 얀센과 레고캠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무려 2.2조 원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고요.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만 1,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지금 다들 AI나 뭐 반도체를 보시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좀 주목을 하지 않고 계신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레고캠이 이렇게 글로벌 역량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많은 바이오텍들이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량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글로벌 파마 수준까지 커오고 있지만 임상자금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얀센에게 2.2조 원 기술 이전을 하려면 한 파이프라인당 약 2천억 원 정도의 임상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OCI로부터 5,500억 원을 수혈받고 또 지금 얀센으로 받은 1,300억 계약금과 그리고 내년에 입금될 이제 옵션 행사금 2,600억이 추가로 또 얀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레고캠은 지금 당장 한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에 올려서 2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었기 때문에 5년 이내 10개 약물을 이제 임상 단계에 올려서 최대 한 10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시장은 이제 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가져가는 게 맞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해석과 또 연구원님이 기대하는 부분의 시너지 효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우시하고 론자 같은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오버캐파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후지필름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CDMO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큰 이제 캐파 확장 계획을 발표를 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약품 생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 숫자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연간 수주 금액만 23억 달러, 한화로 3조 원 정도가 23년도에 나왔었고 전체 공장 가동분 매출액 수준만큼 지금 수주가 매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캐파에 대한 우려는 좀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에비타 마진율이나 에비타 성장률을 우시랑 론자랑 비교했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약바이오를 보는 분위기도 좀 아닌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비타 성장률 측면에서는 확실히 지난 2, 3년 동안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다들 지금은 좀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시각이지만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왔을 때는 또 대장주부터 먼저 담아가는 수급이 들어올 걸로 봤을 때는 로직스도 충분히 일단 에비타 수준에서는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1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 이런 것들도 증명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운트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최선호주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신약 개발 기업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 가장 탑픽 기업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알테오젠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올바이오팜하고 알테오젠은 이제 내년부터 유럽하고 미국 시장에 출시된 본인들의 제품으로 이제 매출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기업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안 보고 계시지만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한 물질이 현재 미국의 나스닥 상장된 이뮤노반트라는 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이 현재 13개 글로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그리고 매 연도 그 컨센서스 매출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올은 사실상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 가장 기회이지 않나 보고 있고 알테오젠도 올해 하반기에 FDA랑 EMA를 포함한 15개 국가에 이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 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네. 나와주셔서 알테오젠에 대한 네. 이야기 깊게 풀어주셨는데 24년 최선호주 알테오젠과 한올 바이오파마였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